선미가 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분이 작은 공장 사장이 아니라 국내 10대 그룹 회장님이라고. 우리가 15조 매출 회사 회장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큰일 났네. 선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여보.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정희가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선미는 정희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작은 공장 사장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그 품위 있는 미소, 차분한 태도, 단정한 모습,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15조 그룹 회장님 앞에서 600억 매출 사장이 던진 비수 같은 모욕. 이 상견례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사이다 반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도연은 35살, 오늘 인생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김서영과의 상견례 날이었죠. 고급 호텔 레스토랑 앞에서 어머니 윤정희와 함께 서 있는 도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 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55살의 정희는 평생 작은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해온 여성 사업가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공장을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였죠.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서 평생 일하며 단련된 힘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서영이네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한 중소기업 사장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도연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소박하게 사셨죠.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가방을, 고급차 대신 평범한 차를 타셨어요. 정희는 도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이번 상견례는 너와 서영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집안의 진짜 가치관을 보는 자리이기도 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티를 내지 않는 거야.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어요.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서영의 부모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김재호는 중견 유통업체 대표였고 어머니 박선미는 고급 브랜드만 걸친 채 도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와 손목의 명품 시계가 조명에 반짝이며 그들의 부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연이 엄마 윤정희입니다. 정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미는 정희의 수수한 정장과 소박한 핸드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무시하는 느낌으로 정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놓았습니다. 재호도 명함을 받아보더니 안경 너머로 훑어보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예. 화장품 제조업이시군요. 재호가 명함을 테이블 한쪽에 무심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화장품 OEM 공장들이 많이 힘들다던데 중국산 저가 제품들한테 밀리고 있지 않나요? 선미가 찬물을 홀짝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 그래도 직접 사업을 하시니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아는 분 중에도 작은 화장품 공장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 유행한다는 루미에르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납품 단가 맞추느라 아주 고생이시더라고요. 그녀는 마치 정희도 그 작은 공장 중 하나일 것이라는 듯
비웃음을 흘렸어요. 도연은 부모님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서영이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억지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정말 기대하고 계셨어요. 도연 씨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선미와 재호의 표정은 전혀 기대감이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실망과 거부감이 역력했습니다. 선미가 서영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도연의 귓가에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리다니.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품이 있는 미소를 잃지 않고 계셨죠. 메뉴판을 보던 선미가 웨이터를 부르더니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상견례답죠. 우리 서영이 결혼하는 건데 말이에요. 선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치 정의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듯한 뉘앙스였죠. 아, 네, 좋습니다. 정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 제대로 앉기도 전에 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윤 사장님, 화장품 제조 공장이면 OEM이신 거죠? 다른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주시는? 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아이고, 선미가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자체 브랜드는 없으시네요. 요즘 화장품 시장이 워낙 치열해서 OEM만으로는 참 힘들다던데요. 재호도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작은 제조 공장으로는 큰 판에 끼기 어렵죠. 글로벌 경쟁 시대인데 말이에요. 중국, 베트남에서 더 싼 값에 만들어주니까요. 도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옆에 앉은 서영도 당황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죠. 아빠, 엄마,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결혼은 부모님의 회사 매출 규모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서영이 조심스럽고 단호하게 말을 꺼냈지만 선미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서영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선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공장이 작아도 제 손으로 30년간 지켜온 터전이라서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라 재호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 회사도 유통망 확장하고 해외 진출 준비하느라 바쁜데 솔직히 격이 맞아야 하지 않겠어요? 선미가 찬물을 홀짝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서영이가 고생할까봐 걱정되네요. 요즘 애들은 명품도 사야 하고 좋은 차도 타야 하는데 작은 공장 수입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어머니. 도연이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돈이나 지위보다 사람의 품격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처음 뵙는 분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시는 모습은 제게 큰 실망감을 줍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에요. 하지만 선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그래? 우리가 서영이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유학 보내고 좋은 학원 다니게 하고 그런데 작은 공장 사장 아들이랑 결혼한다니. 혼자 키우셨다고요? 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는데요? 자랑스럽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영이한테는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대기업 임원들도 많고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고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정희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빛으로 진정시켰어요. 정희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도연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떤 어려움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강한 어머니가 지금 상처받고 있다는 걸 도연은 알 수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희가 냅킨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희도 할 말이 많으니까요. 윤 사장님께서 가시고 나면 저희끼리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정희가 룸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자리를 떠나자 재호와 선미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도연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영이한테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도 있고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거든요. 굳이 어려운 길을 갈 이유가 있나요? 맞아요. 선미가 무시하는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서영이 아빠, 이번 달에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였죠? 50억 정도 됐지. 올해 목표는 600억이고, 재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직원도 200명이 넘어요. 나름 중견기업이죠. 그렇죠. 우리도 나름 사업을 키워가고 있는데, 솔직히 작은 화장품 공장 하나 하시는 분과는 뭐 수준이 다르잖아요. 비교 자체가 실례죠. 선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영이 얼굴을 붉히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모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누구를 만날지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재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작은 공장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서영이한테 해준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도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한 번도 뒤처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는데요? 선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연봉은 얼마나 되고요? 저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팀장이요? 재호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35살의 팀장이면 그것도 뭐 괜찮긴 한데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요?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서영이는 명품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는데 팀장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요즘 명품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데 솔직히 윤 사장님 수입으로 강남 집 한 채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닌가요? 재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서영이 결혼하면 강남에 집 한 채 사줘야 하는데 솔직히 그쪽 형편으로는 그것도 부담되시겠죠? 강남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데. 그는 노골적으로 결혼을 재고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참기로 했어요. 평생 품위를 잃지 않으셨던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테이블 위에 물잔이 진동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터질 것 같은 긴장감처럼 말이에요. 도연의 손도 떨리고 있었고 서영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죠. 도연 씨, 미안해요. 서영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서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도연이 서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재호와 선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결국 돈이고 격입니다. 도연은 서영이한테 이런 부모님이 계실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화장실에서 늦게 오자 갑자기 선미가 재호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 여자한테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재호가 물었어요. 이 결혼 우리가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못 박아야지. 저렇게 애매하게 가면 안 돼. 선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확실하게 해. 우리 서영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미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방 올게요. 룸을 나선 선미는 복도를 걸어 화장실 방향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영이와 도연 씨는 안 어울려요.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하지만 화장실로 가는 복도를 지나다가 선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레스토랑 홀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정희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창하게. 선미는 호기심에 홀 쪽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본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희가 50대 외국인 신사와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발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말이죠. 그 옆에는 호텔 지배인이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서 있었고 여러 명의 호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아시아 확장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윤 회장님. 저희 본사에서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윤 회장님? 선미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호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식사 장소를 최고급 VIP룸으로 옮겨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가족끼리 편하게 하는 자리니까요. 정희가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에 진출하신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외국인이 말했습니다. 유럽 시장 반응도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선미는 숨이 막혔어요. 70개국? 유럽 시장? 회장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선미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개인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정희 회장. 검색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화면에 쏟아지는 기사들. 윤인더스트리 그룹,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윤정희 회장. 올해 매출 15조 전망 K뷰티. 글로벌 선두주자 윤인더스트리 국내 10대 그룹 진입. 윤정희 회장의 성공 신화. 기사와 함께 올라온 사진.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윤정희의 모습. 지금 룸에 있는 그 사람이 맞았어요. 선미의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15조. 국내 10대 그룹.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더 많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윤인더스트리 연구원만 500명 보유. 전 세계 70개국 수출. K뷰티의 자존심. 파리, 뉴욕, 도쿄 글로벌 매장. 1000개 돌파.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방금까지 자신이 한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화장품 공장, 중국산한테 밀린다. OEM이나 하는 우리 회사 매출 600억. 600억이라고 자랑했던 자신들이 15조 매출 회장님한테 아니야. 이럴 수가. 선미는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국내 10대 그룹 회장님한테 몇 분이 지났을까요? 선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복도로 나서는데 호텔 직원 2명이 지나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회장님 오늘 가족 모임 때문에 오셨대. 우리 호텔 회장님이랑 절친이시잖아. 맞아. 그래서 지배인님이 저렇게 긴장하시는 거야. 윤 회장님 기분 나쁘시면 우리 호텔 회장님한테 바로 연락 간다고. 윤 회장님은 언제 봐도 참 품격 있고 단정하시지? 지난번 리더십 포럼 때도 수고했다고 지배인님한테 직원들이랑 회식하라고 100만 원 주시고 가셨대. 진짜? 역시. 그래서 다들 윤 회장님 오시면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루미에르도 윤 인더스트리 그룹에서 만드는 거잖아. 대기업 사모님들만 쓴다는 그 명품 화장품. 맞아. 병 하나에 200만 원 넘는다던데. 백화점에서도 VIP만 살 수 있대. 선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루미에르. 그 이름을 선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갖고 싶었지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 화장품. 재벌 부인들, 대기업 사모님들만 쓴다는 바로 그 브랜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도 품절이라고 했던 그 제품. 설마 그 루미에르가 윤 회장님 회사 제품이라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100만 원씩 회식비를 주시는 분. 품격 있고 단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분. 자신들은 그런 분을 작은 공장이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선미는 휘청거리며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여보한테 뭐라고 말하지? 내가 저분한테 결혼 재고하자고 말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선미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룸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선미가 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얼굴이 왜 그래? 재호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선미가 간신히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걱정 마. 선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재호가 선미의 팔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했어? 응? 선미가 멍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윤 사장한테 결혼 재고하자고 말했냐고. 재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저분이 작은 공장 사장이 아니라 국내 10대 그룹 회장님이라고? 우리가 15조 매출 회사 회장님한테 작은 공장이라고 무시했다고? 여보.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정희가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선미는 정희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작은 공장 사장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그 품위 있는 미소, 차분한 태도, 단정한 모습,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윤 사장님, 컨디션 괜찮으세요? 재호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희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선미는 계속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고 재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아내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부모님들이 도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룸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호텔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연락이 와서 그 여성이 정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재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 여성은 정희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김 비서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고 하셔서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희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김 비서, 오늘 9시까지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룸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내일 정부 산업부 장관님과의 간담회 시간이 급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장관님 일정상 오후 2시로 조정해야 한다고 하셔서 재호와 선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장관 간담회? 알겠어요. 다른 일정 조정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정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리고 미국 본사에서 온 계약서 검토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조 원 규모 투자건인데 내일 아침 첫 미팅에서 결정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전략회의 자료는 이미 태블릿에 올려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더 급한 일 없으면 끊을게요. 정희가 전화를 끊고 호텔 여직원에게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식사 중이신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호텔 여직원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서 쉬어요.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호텔 여직원이 나가고 룸 안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호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선미는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산업부 장관 간담회? 3조 원 투자? 전략회의? 도영과 서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부모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희가 조용히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서가 무례하게 방해했네요. 아니에요. 재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라고. 정희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윤인더스트리 그룹 회장입니다. 작은 공장이라고 하셨는데 30년 전에는 정말 작은 공장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커졌지만요. 선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잔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인더스트리 그룹이요? 그 윤인더스트리? 네,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입니다. 정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선미는 급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재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정희의 사진과 함께 국내 10대 그룹, 매출 15조 같은 문구들이 보였어요.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조, 10대 그룹, 여보. 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루미에르, 그 루미에르도 이분 회사 제품이래. 재호는 손이 떨렸어요. 루미에르, 선미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그 화장품, 백화점 VIP도 구하기 어렵다던 그 명품. 저희가 재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평소에 소박하게 지내는 편이라 오해하실 만도 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선미도 급히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아직 식사도 다 못하셨잖아요. 정희가 말했지만 두 사람은 앉을 수가 없었어요.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작은 공장이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없었습니다. 600억 매출 자랑하면서 선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격이 안 맞는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서영이 부모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제발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일단 앉으셔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간신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앉지 못하고 의자 끝에 걸터 앉았어요. 정희가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이 실망했습니다. 재호와 선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의 인간성을 봤어요. 처음 만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다는 게.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보여주신 모습은.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분들과 가족이 되어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회장님, 재호가 다시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뭘 한 건지 정말 용서해 주세요.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도연 씨를 사랑해요. 제 부모님이 잘못하신 건 맞지만. 서영아. 정희가 서영의 손을 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도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 말에 재호와 선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고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희가 냅킨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우리 일어나자. 어머니.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서영 씨. 정희가 서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사과하시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제 회사 때문인지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네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재호와 선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작은 공장 사장이었다면 두 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처럼 사과하셨을까요? 선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분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시간이요. 정희가 가방을 들었어요. 도연이 어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영 씨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부모님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의 미래를 함께할 것입니다. 서영 씨 부모님께는 저희가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설득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정희는 아들의 단호함과 책임감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 씨. 서영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도연은 서영의 손을 꽉 잡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서영 씨, 내일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연은 어머니를 따라 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상견례는 서영의 부모가 보여준 경솔한 태도로 인해 최악의 결말로 끝났습니다. 룸에 남은 재호와 선미, 그리고 서영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선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호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15조 그룹 회장님한테 600억 자랑하면서 서영이 부모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도연 씨와 헤어지게 됐잖아요. 서영아, 미안해. 선미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영은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도연 씨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우리도 몰랐잖아. 재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영이 끊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작은 공장 사장이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보여주신 게 저희가 배운 가치관이라면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재호와 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딸이 자신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도연과 서영은 정희 회장의 본사 건물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서영은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당했습니다. 로비에 걸린 윤인더스트리 그룹 로고, 벽면을 가득 채운 글로벌 수상 내역들, 오가는 직원들의 단정한 모습. 여기가 도연 씨 어머니 회사예요? 서영이 작게 물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끔 왔었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도연 도련님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묵직한 존재감.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희가 돌아서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왔구나. 앉아라.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부모님 대신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제 일 말이에요. 저도 부모님이 너무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도연 씨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서영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영 씨 부모님도 지금 후회하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어머님이 다시 만나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는 그분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설득할 거예요. 정희는 두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아들의 성숙한 태도와 서영의 단호한 윤리의식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영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부모님은 정말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겉모습에 너무 익숙해지셨던 거예요.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였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게 사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호와 선미가 정희 회장의 본사 건물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만한 태도 대신 겸손한 자세로 왔습니다. 비서가 두 사람을 회장실로 안내했어요. 문이 열리자 정희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손님들 오셨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재호와 선미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정희가 말했지만 두 사람은 쉽게 앉지 못했어요. 회장님,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닌데 경솔하고 생각 없이 말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장님의 인품과 노력을 감히 무시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선미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평생 루미에르 같은 명품을 갖기 위해 남들을 깔보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루미에르를 만드신 분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두 분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회장님. 재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제 딸이 작은 공장 사장이면 함부로 대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우리 부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희가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저는 사실 제 회사 규모나 재산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재호와 선미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제가 상처받은 건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두 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돈이 적다고 회사가 작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약속하시는 용기는 그 어떤 재산보다 가치 있습니다. 회장님, 재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정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도연이와 서영이의 사랑이 진실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보여주신 변화하려는 용기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와 선미가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봐주세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을 봐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6개월 후 도연과 서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는 수많은 하객들이 모였어요. 서영의 부모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 내내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였어요. 재호는 회사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명품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윤 회장의 조언을 받아 소규모 사업가를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 신랑 대기실에서 정희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너와 서영이가 보여준 사랑의 힘 덕분에 모든 일이 잘 됐단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품격과 용서 덕분입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선미가 서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도연 씨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줘서 고마워. 엄마는 이제 진정한 가치가 뭔지 깨닫고 있어. 식이 끝난 후 정희가 하객들에게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정희가 재호와 선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정말 가까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재호와 선미는 정희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정희도 그들의 진정한 변화를 기뻐했어요. 1년 후 재호와 선미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들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도연과 서영의 집을 방문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는 재호와 선미도 함께했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어요. 진정한 인품은 상대방의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예요. 이 모든 것을 회장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정희가 미소 지으며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상처도 용서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믿음도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창밖으로 부드러운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품격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진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평가받는 법이죠.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있나요? 지금까지 사연별 책부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